자, 합시다. 안녕. 자, 우리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우리 여기 함수라고 들어있는데 여태까지 배운 함수 뭐 있어, 얘들아?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라고 하죠. 그죠? 또 뭐 배웠어요? 배운 거? 배운 게 없어요? 상수함수. 네, 상수함수는 다항함수에 포함해요. 네, 또? 배운 거 없어요? 그치, 유리함수. 또 뭐 배웠어요? 그치, 무리함수. 사실 우리 배운 거 이게 끝이에요. 끝이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6가지거든요, 총. 그래서 3개를 더 배울 건데 이 수원에서 다 배웁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뒤에 삼각함수 나와요. 요거까지 배우면 함수 다예요. 함수 안 해요, 그럼 수트. 이걸 전반적으로 다루겠죠. 수트는 알고 있어야겠죠, 다. 시작부터 이거 나옵니다. 조용아.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수트는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근데 미적분은 여기까지 다룹니다. 안 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오케이?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안 해도 되는데, 너네 어차피 학교 내신은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죠. 선택이 본인이 되면. 선택을 해야 되면. 오케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대략 넘기지 말고. 알겠지? 자,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함수 파트 볼 거거든? 지수함수 파트. 여기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기 뭐 2의 x제곱이 있어요. 2의 x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냥. 그래서 지수함수는 여기에 x가 있는 게 지수함수예요. 오케이? 그때 여기를 이제 y로 줄 거야. 이런 녀석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 0 넣으면 몇이야? x? x 0 넣으면? 1이요. 1이요. 네. 0,1이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2. 그래. 1,2. 2 넣으면? 4. 맞아? 3 넣으면? 8. 엄청나게 커지죠.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와요. 오케이? 급격하게 커져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은 몇이어야 돼요? 2분의 1이죠. 이거 역수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2 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되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분의 1.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기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었어요. 이거는 2의 100제곱분의 1 맞아? 이거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걸 넣어도 0보다 안 작아져요. 무조건 0보다는 커요. 그래서 여기가 0이잖아요. 이게 1, 2분의 4분의 1 이게 0이잖아요. 뭐가 0이야? y가 0이잖아요. 여기가 뭐라고? y가 0. 그거보다 항상 어때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이 함수가 다가가는데 얘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걸 뭐라고 했죠? 이 선을? 어떤 곡선이 직선에 다다르는 선? 그치, 정근선. 그래서 이 정근선이 튀어나오는. 우리 유리함수 때도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정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항상 이제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이건 항상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2x제곱은 항상 0보다 큰 거 오케이? 그럼 여기가 3이 들어오든 2분의 1 들어오든 다 0보다 크겠죠. 해서 체크해야 되는 거. 앞으로 어떤 a의 x제곱, 어떤 지수의 x가 들어간 녀석은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거 성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x제곱, 무언가의 어떤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이해됐어요? 요거 체크.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얘를 우리가 이런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정근선을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점점점으로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축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수함수인데 그 지수함수 우리가 이 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y는 2가 밑이 아니라 a를 밑으로 할 거예요. 이런 함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수함수라고 할 거야. 요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해요. x에 대한 지수함수.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수함수 녀석에서 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아니어야 돼요. 네. 이 a의 특징이 이래야 돼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보면 a가 1이 아닌 양수가 지금 이 내용이랑 같은 거지. 자, 뭔 소리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됐어. 얘들아 1 들어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2죠? 맞아요? 2 들어가면 4죠? 그러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고 2 들어가면 4고 3 들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이거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배우고 싶어요? 네, 안 합니다. 오케이? 다행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1은 왜 안 되냐면 1은 뭐예요? 1 들어가면 1의 x제곱. 그건 그냥 y는 몇이야? 1, 그냥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지수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항함수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돼요. 자, 이 조건에 따라서요. 우리가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범위 나누기 전에 일단 정근선부터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자, 정근선 아까 뭐라고 했죠? y는 0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y는 0이다 이렇게 돼요. 네. 요거 체크. 자, 얘들아. 저 정근선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y는 0인데 이거 x축과 같다고 일단 써주시고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ax제곱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지. 근데 이거 각각 y로 취하면 이게 이거죠. 이거죠. 괜찮아? 이건데 그게 이거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이게 정근선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연결이 되는 거야. 아, 얘는 지수함수가 항상 정근선보다 크기 때문에 ax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넘길게요. 넘겨서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a의 범위 얘기했었죠. a의 범위 이제 여기 있죠. 요거 똑같죠? 자, 그러면 y는 ax제곱에서 a가 0이 아니고 미안.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요거였는데 자, 요거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범위를 두 개로 찢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찢을 수 있어요? 요 범위 뭐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죠. 얘는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범위를 두 개로 찢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찢어서 볼 거예요. 밑에 조건이 저거기 때문에 범위를 두 개로 찢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별표 쳐주세요. a가 1보다 크다, a가 0과 1 사이다. 이거 계속 표현 나올 거야. 1보다 크다, 0과 1 사이다. 완전 반대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딱 봐도 반대로 돼 있죠.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일단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요 밑에 뭐 정근선 쓰는 거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일단 체크부터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a의 x제곱. 자, 아까 2의 x제곱 했던 것처럼 그리면, 여기 일단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뭘 지나가겠어요? 얘는 a의 몇 제곱이? 0제곱이 항상 몇이야? 1이지. 그러면 0,1을 무조건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겠죠. 맞아요? a 0제곱이 1이니까. 그럼 0,1이니까 얘는 0,1 지나가죠. 여기 0,1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점. 아이고 너무 높이 있다. 요 축에 있어요. 점.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얘가 y는 0 이렇게 될 거야. 상황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정근선이었어. 얘가 이렇게 다다라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네, 이게 정근선이라고 했고요. 이제 여기서 뭐 알아볼 거냐면 정의역과 치역 이런 거 알아볼 거거든요. 정의역 다 기억나나요? 주영아, 정의역 뭐죠? X. 너무 싸가지가 없다. X. 너무 짧아요. X. X값. X값 말고 X의 네. 범위. 오케이? 정의역 뭐라고요? X의 범위. 모르면 써주세요. 정의역 X의 범위. 거기 말고요. 정의역 뒤에 쓰라는 게 아니고 정의역은 내가 쓸 거고요. 정의역 밑에 쓰라고요. 정의역은 내가 아직 말을 안 했어요. 정의역은 X의 범위인데 그게 뭔지 쓸 거예요. 정의역 땡땡 X의 범위. 그거는 우리 함수 때 배웠죠? 응? 자, 그래서 이 X의 범위는 뭐예요, 그러면? X는 무슨 선이야, 얘들아?
세로선 잘했어요. 세로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세로선이 내가 여기 그으면 만나죠. 여기 그으면 만나죠. 그럼 이거 x 다 정의가 돼, 안 돼? 되죠. 다 되죠. 어떤 거든 다 되죠. 여기서도 무한대로 가면 만나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실수 다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x범위 어떻게 된다? x바 어떻게 된다? x는 모든 실수.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집합 표현을 쓰는 거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치역 쓸 거예요. 자, 치역은요, 이거 치역 다 안 나시죠? 그죠? 치역 뭐였어요? 혜민아? Y가 X의 범위. Y의 범위가 원래는 이제 공역이고요. 정확히는. 치역도 Y의 범위는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무슨 범위라고 했죠? 우리가? 함수값. 그래서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어요. 치역이. 그래서 그걸 fx라고 했었죠. 그래서 fx의 범위라고 할 거예요. 물론 y도 생각은 할 수 있으니 그냥 y 괄호쳐서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fx의 범위, y의 범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y의 범위 봐야 되지만, 그지? y는 무슨 선? 가로선이죠. 가로선 이렇게 쳤어. 그럼 얘들아, 이거 음수 때 있어요, 없어요? 정의 안 돼요. 0 이거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그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아, 그래서 치역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근선보다 지금 커야 돼요. 지금 요 상황. 그래서 y가 0보다 크다. 요 범위에서 치역이다. 그래서 어떤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들은 항상 0보다 큰 아이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정근선 돼 있나요, 혹시? 맞아요? 그럼 정근선 어떻게 쓰냐? 네. 넘겨서 볼게요. 넘겨서 여기 쓰는 거 있었죠? 자, 여기 요 두 개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정근선은 어떻게 써요? 네, 여기 쓰시면 됐었고 정근선은 y가 몇이었어? 0이었었죠.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얘들아, 정근선은요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바로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이건 항상 0보다 컸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이건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정근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x에 달린 i가 0이다. 그러면 y가 0이다. 이게 정근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뭐 붙는 경우도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정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x 달린 i가 이 전체가 0이다. 그럼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y가 0.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자,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하는데, 자, 들으세요. y가 만약에 이게 2의 x제곱 있었던 거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i를 그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y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거 이제 대칭인 i를 그릴 거거든요. 대칭인 i를. 여기가 뭐예요? x는 0이죠. y축이죠. 얘들아, y축에 이거 대칭하면 어떤 문자를 마이너스로 바꿨죠? x는 0이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죠. 기억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y는 2분의 1의 몇 제곱? x제곱. 그래서 이게 요 2가 정확하게 뒤집어져요. 대칭되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와 어디 사이야? 밑이. 이거는 1보다 컸죠? 밑이. 맞아? 밑이 1보다 컸죠? 여기는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0과 1 사이는. 네.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어떻게 된다? y는 a x제곱은 맞는데 a가 어디 사이다? 0과 1 사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느낌, 얘는 감소하는 느낌, 요걸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이제 4번 내용 할 거야. 4번 내용 하는데 a가 1보다 커요. 그럼 요거죠, 요거. 요 노란색 봐봐. 요 노란색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x가 증가했어요. y가 어때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하면 증가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앞으로 증가함수라고 해요. 증가함수. 네. 그래서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과 1 사이에요. 0과 1 사이. 요게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x가 증가해. y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얘를 감소함수라고 해요. 자,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드러나는 점, 요거는요, 이거를 내가 앞으로 그냥 부를게요. 그냥 고정점으로 부를게요. 고정점으로 부를 건데, 자, 이 고정점은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얘들아, 얘랑 얘가 지금 동일하게 지나는 게 있나요? 뭘 지나나요, 지금 똑같이? 0,1이 지나죠.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a가 뭐가 돼? 괜찮아요? 그래서 0,1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정근선 있죠. 정근선을 어떻게 찾는다? 이 전체가 0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찾는 법도 있어. 고정점. 그래야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편하거든요. 하나 점 찍고 해야지.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찾냐면 이 고정점은 여기가 0이죠. 이거. 여기가 0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0, 여기. 이 녀석이 0 되는 아이를 찾으면 그게 고정점이에요. 그럼 이거 0 대입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에다. 자, 1대1 함수 기억나나요? 네, 1대1 함수 정의 뭐였죠? x1보다 x2랑 서로 다르면 뭐가 다르다?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 모르면 쓰세요. 그 6번 옆에다가. 오케이? 네. 얘이면 이면 안 쓰네. 얘이면 얘이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x1을 넣었어. 그럼 뭐가 돼? 뭔가 나오겠지. x2를 넣었어. 뭔가 나오겠지. 그 함수값이 어떻다고? 다르다고. 오케이?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x1보다 x2가 이제 증가해요. 그러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맞아? 오케이? 이게 증가함수. 그 다음 감소함수 어떻게 된다? 내가 넣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돼? 감소하죠. 여기 감소함수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 자, 이제부터 많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할만하네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동된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평행 이동된 거를.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자, 평행이동 보시면 우리가 이런 녀석들이 이제 평행이동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요 노란색 녀석만 볼게요. 자, 이런 녀석이 있어. 이런 녀석은 너무 부럽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거를 평행이동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요 점이 이제 0,1이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죠? x-m 써야 되죠. 여기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한다. 이거였죠. 기억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정근선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y는 0이잖아. 그때 우리가 이거를 m칸만큼 옮기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맞을까요? 괜찮아? 자, 얘가 m만큼 옮겼죠. 자, 그럼 이 점도 얼마큼 옮겼을까? m만큼 옮긴 거. 그래서 이 길이도 m 되는 거고 이 길이도 m 되는 거고 이 길이도 m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이해를 할 때 m만큼 다 옮겼다. 괜찮아요?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n만큼 또 올려요. 뭐 n만큼 내리든 올리든 이제 n만큼 평이동해요. 뭐? y축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떤 것이든 이제 n만큼 올린 거야. n만큼 올리고 n만큼 올리고. 그러면 얘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대신에 y-n 이렇게 하거나
그럼 뭐 n을 넘겨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 플러스 n 이렇게 붙이기도 했죠. 기억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요 빨간색 녀석이. 요 빨간색 녀석이 뭐가 된다? 요게 된다. 괜찮아?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천천히 봅시다. 얘들아, 주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빨간색 요 녀석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를 옆으로 평행이동했어요. 이거 정근선은 어떻게 될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정근선 그대로잖아요. 근데 얘가 위로 갔어요. 그럼 정근선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래서 정근선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치? 근데 얘 총 얼만큼 올라갔어? n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정근선도 n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y는 n이 돼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 지수함수는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때 정근선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내가 위로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이 정근선도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오케이? 유정아, 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같이 옮겨서 정근선까지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정근선 뭐가 돼요? y는 n이 돼요. 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걷기 때문에 n만큼 걷기 때문에. 괜찮아요? n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세요. 정근선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뭐 여기서 체크를 해 주셔도 되고. 정근선이 같이 평이동입니다. 정근선도 평이동. y축 방향 평이동. 그러니까 정근선도 평행이동한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정근선이 이렇게 됐으면 실제로 저 빨간색 녀석 보세요. 얘들아, 정의역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의역 무슨 범위? x범위죠. 그러니까 x범위 어떻게 돼? x범위. 유정아, 보고 있니? x범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를 내가 여기 넣었어. 그럼 여기 정의돼야 돼요. 여기 쭉 있으니까. 정의되죠. 정의되죠. 그러면 얘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야. x는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자, 치역은요. 치역은 뭐의 범위? y값. 결국 함수값들의 범위. 여기 fx값들, 요 함수값들의 범위. 뭘 넣어도 항상 어때요? 이 정근선보다 항상 위에 있지. 그러니까 y가 n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점 내가 이거 앞으로 고정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고정점을 어떻게 생각해라? 우리는 요 i 0,1을 n만큼 옮기고 n만큼 옮겨요. 그럼 이거 무슨 점일까요? 얘는 x는 n만큼 플러스 했으니까 n, y는 1은 n만큼 더했으니까 1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n, 1 플러스 n. 이거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동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얘들아,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행이동이 있으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도 저 정근선과 고정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정근선 내가 아까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 이 x 달려있는 애가, 이 전체가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이거 기억나요? 오케이? 이건 0이 안 되니까 원래.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이게 0이 되면 뭐야? y는 n 정근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됐어요? 얘가 0이면 y는 n 정근선이다. 그래서 이게 정근선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 중요해요. 써놓으세요. 정근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가 0이 된다. 이 녀석이 0이 된다. 그러면 x에 몇 넣어야 돼? x에 m 넣어야 되죠. m.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뭐가 돼? a의 0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몇 플러스 몇이야? 1 플러스 m 되는 거 맞아? 1 플러스 n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m, 1 플러스 n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나오잖아. 고정점. 혜민아, 이해됐니? 네. 그래서 다시 전체가 0이 되는 게 뭐라고? 정근선. 얘 지수만 0이 되는 게 뭐라고? 고정점 찾는 거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지워도 되니? 네, 지울게요. 자, 대칭이동은 우리가 대칭이동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파트는. 뭐, 외워서 하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일단 X축에 대해 평행이동이래. 그럼 이거는 Y는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를 뭐로 바뀐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Y축은 X는 0으로, X는 0이기 때문에 그냥 1번부터 하자. 1번부터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자, 이때 우리가 지수함수 얘를 봤을 때요. Y는 A의 X제곱을 봤어. 근데 내가 이걸 뭐로 바꿨대? 마이너스 Y로 바꿨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잖아. 그러면 Y는을 쓰는 게 익숙하니까 마이너스 넘기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붙은 다음에 A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이 Y라는 I를 어떻게 고친 거예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고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낸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AX제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X축. 이렇게 되죠. 이게 X축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대칭이동 되면 어떻게 생겼다?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오케이? 혜민아. 듣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보세요. 얘들아, Y는 AX제곱 있었지.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있는 I에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가 Y가 몇이었죠? 0이었죠. 그럼 이게 위에가 Y고 밑에가 마이너스 Y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Y는 AX제곱을 이렇게 해석하려면 위에 있는 I를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Y는 0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다 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모양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만. 자,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여기도 X는 0이잖아요. 그러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A에 X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죠. 너 X 대신에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X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근데 이게 주의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Y는 A분의 1의 X제곱과 똑같아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점. 원점은 뭐죠? 0,0. 뭐가 0? X도 0, Y도 0.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동이면 X가 마이너스 X로, Y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마이너스 Y로 바뀐다. 둘 다 뭐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둘 다 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는 Y가 뭐로 되는 거야? 지금 A에. 자, X는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는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Y로 바뀐다. 마이너스 Y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변형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저 Y축에 대해서 평이동하면 얘들아 Y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Y축이 있어요. 네, 여기 Y축이 있는데 이 Y축에 대해서 이걸 대칭이동했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를 뭐로?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X가 0이었으니까 원래 X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랑 Y가 다 바뀐 거잖아. 그럼 얘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아? 이거 대칭적인 게 보이잖아. 대칭적인. 그래서 이거는 X도 얘는 Y도 바꾸고 X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들 잘 체크를 해봅시다. 얘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체크. 얘들 이게 뭐였어요?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얘 만약에 대칭되면 어떻게 된다 얘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아까? 여기가 뭔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왜 그렇다?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근데 앞으로 이거 중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조금 다른 걸로 써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그러면 3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1 넣으면 2잖아. 그럼 1,2잖아. 맞아요? 그럼 1 넣으면 몇이야 이거는? 3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1 넣으면 2고 1 넣으면 3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정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꺾여서 여기 지나잖아요. 똑같이 지나잖아요. 이거 아까 몇 콤마 몇이라고 했죠? 0,1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그럼 이거는 지나면서 무조건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서 밑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게 위에 있죠. 근데 여기는 이게 위에 있어. 반대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오케이? 그래서 교차한다는 거 익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대칭 이동할 수 있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y는 뭐가 돼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는 그러면 y는 1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0,1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 1x제곱 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 없죠? 1 넣어도 2 넣어도 3 넣어도 항상 1이잖아. 상관없어요. 지수함수는 아니지만 그냥 쓴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특징 나오는 거 보여? 얘들아, 3분의 1, 2분의 1. 커지고 있니? 1. 커지고 있니? 2, 3. 커지고 있나요? 맞아요? 어떻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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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철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옮겨지는 느낌이 들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방향이야? 밑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오케이? 밑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어떻게 커진다고? 이렇게 커진다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영아,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체크하세요. 네, 요건 아마 없을 거니까 추가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표현이다. 요거 중요하죠. 네, 이거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4, 5, 6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자, 1번이요. 자, 이제 여태 배운 거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를. 네. 자,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보세요. 일단은 먼저 어떻게 그리는지 하기 전에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법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배웠으면 무조건 대칭이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합니다. 무조건. 생각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당연히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 하셔도 문제 없고. 자, 일단 두 번째. 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아예 고정을 시켜줄게요. 적으세요, 따로. 자, 1번. 정근선부터 찾으세요. 2번. 고정점 찾으세요. 자, 뭔 소리냐면 정근선을 만약에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정근선을 만약에 찾았어. 그럼 점점점 있겠죠. 그 다음에 고정점 찾았어요. 뭐 이런 데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세 번째는요. 이 부호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호를 판단하는데 정확히 그래프 모양을 보셔야 돼요.
그래프 모양을 보는데 이거는 대칭이동 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정확히는 부호 판단 얘기하는 겁니다. 부호 판단.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부호로 이 대칭이동을 이렇게 반대로 갈게요. 하자죠. 대칭이동을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 원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생긴 게. 근데 만약에 막 이런 모양이야. 모양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오른쪽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x는 0의 대칭이다. x는 0의 대칭이다. 이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4분면을 만약에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어떤 4분면 지나는지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4분면을 만약에 본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죠? x는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라고 했었어요. x는 0 대입해서 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는 뭐뭐뭐 양수인지 그게 음수인 0인지 그게 음수인지 체크해서 찍으라는 거였죠. 그죠? 네. 요 정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 1번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그려봅시다. 이거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보세요. 1번 보시면 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 y는 2의 x제곱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죠. 얘들아, 정근선 어떻게 찾는다? 이 x 달려있는 이 i가 뭐다? 0이다. 그럼 y가 몇이야? 마이너스 2.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고정점 잡는다. 고정점 뭐예요? 이 지수 i가 0이다. 그러니까 x 몇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럼 얘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2의 0제곱은 몇이죠? 1이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2의 0제곱 1이에요.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1을 찍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쏘리. 이렇게 찍어요. 세 번째. 뭐 한다?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생각한다. 얘는 다행히 밑이 몇이야?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다. 어떻게 생겼다? 밑이 1보다 크다. 어떻게 생겼다? 증가한다. 밑이 0과의 사이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요거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이 한번 써놓자. 밑이 1보다 크고 밑이 0과의 사이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해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괜찮아? 그럼 증가해. 왜? 2니까. 1보다 크잖아. 오케이? 그러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위에 지나는지 아래 지나는지 모르죠? 이때는 4분면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4분면은 x에 0 대입해. 0 대입하면 몇이야? 2의 1제곱 빼기 2죠? 몇이야? 0이죠? 그래서 얘를 들어가요. 0,0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는 쭉쭉 다가가는 거고, 정근선. 이게 요 그래프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시오. 정의역 어떻게 되나요? 얘는 정의역은 x가 항상 모든 실수예요. 항상. 그래서 정의역은 고정할게요. 항상 어떻게 된다? 정의역은 x가 뭐가 된다? 모든 실수다. 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넷 다 똑같아요. 고정할게요. 이게 정의역. 자, 그 다음에 2번. 치역. 치역은 어떻게 봐요? 얘들아. 여기다 쓰자. 치역은? 네, 이 치역은. 치역은 어떻게 되시나요? 쟤는 마이너스 2보다 어때 항상? 위에 있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정근선은 당연히 y는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지워도 되나? 지울게요. 자, 2번 보시면 얘는 y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뭐가요? 이 여기가 0이다. 그럼 뭐 정근선이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래. y는 마이너스 1. 자, 이 상태를 그린 다음에 얘는 뭐가요? 이 지수가 0이에요. 얘들아 이거 0 되려면 x에 몇? 0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x에 0 들어가면 3의 0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몇이에요? 0이죠. 아 그러면 0,0 지나는 거야. 0,0을 지나는 거야. 고정점 찾는 거야. 고정점을 찾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제 그래프 개형. 자, 보세요. 이거 먼저 보고 생각하세요. 그래프 모양은 대칭 이동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원래 3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치? 이거를 어떻게 한대? 이거를 무슨 대칭? x를 마이너스 x로 바뀌었대요. 마이너스 x네?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구나. 이렇게 쓰세요. 그럼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으니까 어떻게 된다? x는 0의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거지.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다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얘가 0,0이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 구해야 되죠. 정의역은 똑같아요. 치역은 치역은 어떻게 바뀌나요? 얘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바뀌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정근선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마이너스 1이죠. 네,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똑같이 하시면 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정근선이 뭐야? y는 3이잖아. 자, 그 다음에 x가 몇이에요? 1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여기가 0 될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3이잖아. 자, 그럼 뭐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얘가 1 넣으면 뭐가 된다?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게 마이너스 3의 0제곱이에요. 이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마이너스 3의 0제곱이 이거랑 이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 몇이에요, 이거? 1이죠. 이거는 이게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혹시 모르면 체크해 주세요. 이 둘이 다른 거. 네, 이건 다릅니다, 서로. 네, 혹시 모르면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 3의 0제곱, 마이너스 1로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냥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그래서 1하고 2죠. 1하고 2죠. 그러면 1,1이 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뭐가 뭐로 바뀌었어? x는 안 바뀌었어요. y만 뭐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괜찮아?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면 뭐가 바뀐다? 봐봐요. 원래 3의 x제곱 뭐야? 3의 x제곱 원래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아래로. 그래서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자, 일단 보세요. 얘들아 y는 3의 x제곱 있었잖아요. 그럼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건 기억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3의 x제곱이.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원래 뭐 대칭이었어요? y는 0 대칭이었어요. 근데 쌤 왜 이거는 y는 3의 대칭이에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대칭이동 먼저 하고 평이동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항상 한다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너는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이제 대칭 이동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 네.
자, 갑시다. 뭐야 이거? 증가의 감소 이거. 중간. 그래, 이렇게 생겼지? 맞았냐? 맞죠? 얘들 정근선 뭐 이거는? y는 0, 오케이. 자, 정의역은 야,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하면 돼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맞아요? 네. x는 실수 전체 오케이. y는 0보다 어때요? 커요. 크죠? 양의 실수 전체라는 거는 0보다 크다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양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양의 실수. 그러니까 맞다. 오케이? 네. 주아 이해되니? y는 0. 0보다 큰 거야 이게 1, 2, 3.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반드시 0 넣어서 1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0 넣어서 이 자체가 1이다. 그래서 오케이. 무조건 지나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은 y는 0 써있네요. 오케이. 자, 요 표현 혹시 모른다면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요거 표현 아는 사람? 네, 이거 무슨 함수?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적을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 자, 얘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에요. 그건 감소함수예요. 왜 그런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힘들겠죠? 네,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증가야. 그럼 내가 x1 넣었어. x2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fx1이죠. y는 fx네. 얘가 fx2죠. 그럼 증가의 감소요. 증가하죠. 이 증가하는 녀석 어떻게 된다? 얘가 크면 얘가 끝나.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소요. 그럼 얘가 x1을 넣었어요. x2를 넣었어요. 어떻게 되니? 얘는 fx 뭐가? 1에서 fx2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커지면 작아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감소하면서 맞아 틀리고 감소 안 하죠. 증가하죠. 그 다음에 5번. y축은 뭐? x는 0이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얘를 뭐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맞아 틀려? 맞죠. y축 대칭이 맞죠. 왜? 요렇게 생긴 거니까. 네. 이게 x는 0으로. 자, 넘길게요. 4번.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필수에서 3번 보시면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어떤 여기 지수 들어있는 거랑 안 들어있는 거랑 그러니까 여기 x가 들어있는 거랑 안 들어있는 거랑 이 둘을 합칠 수 있죠. 이거는 밑이 어때? 서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1이니까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더할 수 있죠. 왜? 밑이 같으니까. 그러면 2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할 거다. 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한대. 자, y축 대칭 이동 어떻게 된다? x를 뭐로 바꾼다? 마이너스 x로 바꾼다. 자, 그러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가 x가 되는 거죠. y는 뭐가 돼? 이렇게 되면 y는 2의 x제곱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그럼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은 n만큼 y축 방향은 n만큼 같대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2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죠. 이 그래프가 뭘 지난다? 얘랑 얘를 지난다. 대입만 하면 돼. 뭐 이건 당연히 평행 이동이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에요. 그리고 얘는
0하고 5를 넣자. 5는 2에 0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m.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할 거예요. 자, 여기서가 문제예요. 자, 앞으로 이걸 연립하셔야 되는데, 이거 연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놓고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n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좋겠어요? 빼면 좋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뺄 거예요. 오케이? n이 똑같으니까. 저 빼시면 얘는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빼야 돼요. 자, 앞으로 중요한 거. 자, 요거를요. 지수 계산할 때 2의 마이너스 m제곱,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로 뭐 하려고? 묶으려고요. 오케이? 그래서 분리하고요. 그러면 얘는 몇이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 나오고 여기 1이니까 둘이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따라서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이거 넘기면요. 뒤집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플러스 3분의 24 해서 8이 될 겁니다. 2의 마이너스 m제곱 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m은 뭐가 돼요? 3이 되죠? 따라서 m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n은 뭐가 돼요? 여기에서 쌤 여기서 어떡하죠? 이거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연립은 항상 나온 거를 다시 대입했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3이죠? 그럼 2의 3제곱 8이죠? 8 넘기면 마이너스 3, n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둘이 제곱해서 더하니까 9 더하기 9, 18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두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뭐 아래 그림이겠죠? 요 값을 구하래요. 지울게요. 저기 보시면 2분의 1의 a-b-c제곱. 그럼 우리는 어쨌든 a, b, c만 구하면 되니까. 자, 이거 눈으로 먼저 보세요. 얘들아 봐봐. a죠. 1이죠. 얘들아 이거 y는 x. 이건 뭔 뜻이야? x랑 y랑 어떻다? 같다. x는 거 y는 거 어떻다? 같다. 따라서 이게 1이면 이게 몇이야? 1. 여기서 다시 보세요. y는 2x제곱이지. 그럼 1 넣으면 몇이야 얘들아? 2지. 1 넣으면 2죠. 따라서 1 넣으면 2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내 체크할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봐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몇이야? 똑같으니까 2, 2, 2요. 다시 2를 넣어요. 몇이요? 2 넣으면 4죠. 4예요. 다시 넣어요. 4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해됐어요? 넣었다가, 그러니까 1 넣었다가 1 하면 같은 게 1이다가 넣으면 2. 그럼 같은 게 2니까 넣으면 4. 같은 게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영아 이해돼요 이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 2,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이죠. 1-2 플러스 4가. 그래서 2분의 1 3제곱은 8이 정답. 8분의 1, 1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은 앞에 있는 개념을 좀 하고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개념 4, 5, 6번 남았죠? 4, 5, 6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거 하나 강조할 겁니다. 자, 앞으로요. 자, 4, 5, 6번 다 통용되는 거야. 4, 5, 6번 다 통용되는 거고 똑같이 얘기할 건데 무조건 자, 별표 하나 치고요. A가 1보다 크면 다 그대로 쓰세요. A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면 다 반대로 쓰세요. 이게 규칙입니다. 이 패턴만 지키시면 돼요. 이유는 알려드리면 이건 증가함수이기 때문이고요. 뭐가?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자, 뭔 소린지 알려드릴게요. 저렇게 쓰고. 써니? 자,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A가 1보다 크면 뭐라고? 그대로 쓰라고. 이거 크죠? 크면 돼요. 괜찮아요? 증가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커요. 얘는 0과 1 사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반대로. 방향 반대로. 얘도 증가하면 반대로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굉장히 편하죠? 일단 쓰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자, 5번. 안 넘어가네. 네, 5번.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해보자. 얘들아,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 n 있어요. 자, 뭐가 더 작아? m이 더 작죠? 작은 걸 넣으면 최소값. 큰 걸 넣으면 최대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 a가 1보다 클 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작은 걸 넣으면 최소. 작은 거 넣으니까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 n.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 네. 그 다음에 얘는 작은 거 넣으면 최소값. 아니 미안해. 작은 거 넣으면 얘는 반대로 작은 거 넣으면 최대값. 얘는 큰 거 넣으면 최소값.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최대일 때 얘도 최대. 최소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소. 왜? 이거 0과 1 사이니까. 반대로 쓰니까 이것도 최소일 때 최대. 얘들 일단 규칙성은 이해됐나요? 규칙성은 이해되죠? 자,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앞에서, 요거 5, 6번, 4번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얘들아, 4번 보시면, 잠깐만요. 네. 4번 보면 이거였잖아요. 얘들아, 이거는 내용이 뭐였어요?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된대요. 자, 저게 뭔 소리냐면, 내가 증가함수가 있어요.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있어. a가 이제 1보다 커요. 그럼 이렇게 증가함수 있을 때, 내가 x1 넣었을 때, x2 넣었을 때, 요 값이 뭐고, a의 x1 제곱이고, 요 값이 a의 x2 제곱인 거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크고, 이거보다 이게 커지니까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크니까 얘보다 얘가 크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증가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면 어떻게 그래요? 감소함수로 그리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y는 a의 x제곱인데 0과 1 사이야. 그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x1과 x2를 넣으면 x1 넣었을 때 뭐야? a x1 제곱. x2 넣었을 때 a x2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작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이어서 갈게요. 자,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이거래요. 자, 정의역이 이거는 뭐야? 제한된 거예요. 제한. 자, 제한 범위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자르는 거죠. x 범위로. 자, 그러면 이걸 잘랐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랐어요. 내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에서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 m과 n에서 잘랐을 때 이 범위만 남죠. 괜찮아? 그럼 여기 가장 작은 게 뭐야?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넣었을 때 최소 나오죠. 괜찮아? 그래서 가장 작은 거 넣었을 때 최소 나오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작은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었을 때 어떻게 돼? 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 나와. 이렇게 느껴주시면 돼요. 괜찮아? 작은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증가함수기 때문에 정직하게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야. 그럼 여기서 m 자르고 n 잘라. 자, m 넣었을 때 최대 최소. 최대죠. 맞아요? 여기서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 최대. 가장 큰 걸 넣었을 때 최소. 반대로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 최소. 가장 큰 걸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 최대. 가장 큰 걸 넣었을 때 최소.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a의 fx제곱이죠. 자, 이거 합성함수 개념인데 fx가 여기 들어가요. 이 fx는 뭐냐면 얘들아, 이 자리가 원래 x였죠. 근데 이거 대신에 나는 뭐 넣겠다? fx 넣겠다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 뭐였어요? 이거 원래 x 아니야? 그럼 나는 이거를 fx로 바꾼 거죠. 괜찮아?
그럼 fx는요. fx를 넣었더니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 어떤 fx를 넣었어요. fx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a의 fx 지금 나오는 거죠.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중에서 fx가 가장 작은 녀석을 넣었어요. 그럼 fx가 어때? 가장 작죠? 맞아? a의 fx 제곱. fx를 가장 큰 거 넣었어요. 그럼 얘는 fx 제곱이 가장 큰 거 나오죠. 그러니까 fx 최대일 때는 최대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 fx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 최소 나오는 거. 그래서 정직하게 나오는 거. 얘도 반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fx 넣었어. 얘는 어떻게 되니? 이거 fx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fx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내 fx 들어간 어떤 fx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만약에 가장 작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가장 큰 게 나오죠. 그래서 fx가 가장 최소일 때는 최대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넣었을 땐 가장 큰 거 넣었을 때 그때는 최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반대로 나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5번. 자, 이 전형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갈 거지만 일단 자, 5번. 네, 얘들아 이 5번은 세수의 대소관계 이거는 원래 지수 파트에서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죠 그죠? 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다시 하는 거냐면 지수함수로 해도 그냥 해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그냥 지수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당연히. 자,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얘들아 16은 몇에 몇 제곱?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256은 2의 8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꾼다? 2의 4분의 8제곱. 그래서 2의 제곱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2의 3분의 4제곱이고 이게 2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네, A는 당연히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자, 밑을 통일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자, 그래서요. 우리 어떤 내용 쓸 거냐면 얘들아. 일단 이것만 비교합시다. 얘들아, 뭐가 더 커요? 2가 크지? 맞아? 그러면 이거 2의 몇 제곱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디가 더 크겠어요? 오른쪽이 더 크겠죠. 괜찮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했던 내용 기억나요? 3분의 4보다 뭐가 더 크면 2가 더 크면 밑이 어떨 때? 1보다 클 때 부등호의 방향 유지된다? 유지 안 된다? 유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대로가 될까? 반대로 바뀝니다. 오케이? 왜? 밑이 어떻기 때문에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밑이 0거에서이기 때문에 이게 A죠, A. 오케이? 요 내용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얘가 뭐가 더 큰지만 알면 되죠. 자, 루트 3. 자, 이거 미리 팁 하나 줄게요. 얘들아. 루트 3은 1과 이상인 건 알고 있나요? 1이 몇이야? 루트 1이지. 2가 루트 4지. 그럼 여기가 루트 3쯤 되고 여기가 루트 2쯤 될 거 아니야? 뭐 당연히 같은 건 아니에요, 간격이. 근데 이거 미리 조금은 알고 있으셔도 돼요. 루트 2는 1.41 점점점 되고요. 루트 3은 1.71 점점점 돼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이 정도? 다른 건 저도 몰라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게 1.71점 몇몇몇이니까 당연히 3분의 4. 얘는 1.33 몇일 거 아니야? 이거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루트 있는 모든 걸 루트 6, 루트 7 이러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알아들어간 거 그냥 추가적인 거고요. 그냥 추가적인 거. 풀어야 되는 방법은 저 루트 3이랑 3분의 4랑 2 있죠. 자, 얘들아 일단 이 둘은 뭐가 커요? 2가 크지. 괜찮아? 이건 2가 크죠. 그럼 이것만 비교하면 되잖아. 자, 요 두 개 비교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를 그냥 루트로 바꾸는 겁니다. 9분의 16. 그럼 얘는 뭐야? 루트? 9분의
27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루트로 바꾸시면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게 가장 작고요. 1번 가장 작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로 가장 큽니다. 순서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시냐. 2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보다 2의, 아이고, 미안. 3분의 4보다 뭐가 크고? 루트 3이 크고, 그 다음에 2가 크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밑이 1보다 큰 녀석으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자세히 분석만 해볼게요. 이건 추가적으로. 얘들아,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죠? 자, y는 2의 x제곱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3분의 4 넣었어요. 루트 3 넣었어요. 2 넣었어요. 이거 순서대로죠. 그럼 여기는 몇이야? 2의 3분의 4제곱이야. 얘는 몇이야? 2의 루트 3제곱이야. 얘는 몇이야?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크다. 이 그래프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체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들어갔더니? 자, 갈게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내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알면 돼요. 얘들아, 증가함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최소. 이쪽을 넣었을 때가 최소 나오죠.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가. 큰 걸 넣었을 때가 최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감소함수면 가장 작은 걸 넣었을 때가 최대. 가장 큰 걸 넣었을 때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건 증가야 감소야 얘들아? 증가. 그럼 이렇게 그려요. 근데 얘는 밑에 점점점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그려요. 그럼 여기서 몇에서 몇?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1이죠. 근데 정확히는 마이너스 1 요건데 x가. 근데 이거를 여기만 지금 돼 있는, 여기만 지금 정의역인 겁니다. 그래서 여긴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점점점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 몇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러면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다. y가. 얘는 몇이다? y는 1 넣는 거죠. 가장 큰 거. 그럼 1 넣으면 몇이야? 2의 1제곱.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예, 8분의 1.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쟤는 3분의 1이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죠. 왜? 0과 1 사이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돼요. 이거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자른다? 0과 2까지 자른다. 그러면 이거는 난 여기만 색칠한다. 여기만 실제 그래프. 여기. 여기는 실제로 아니다. 네, 점점점이다. 자, 근데 어디가 가장 크다? 0 넣었을 때 가장 크다. 0 넣으면 몇이야? 쟤는 3분의 1이죠. 얘는 2 넣었을 때 몇이에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죠. 따라서 최대값이 3분의 1. 최소값이 2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쟤는 자, 분석합시다. 얘들아, 이거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보이시나요? 증가죠. 왜? 2의 x제곱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한번 체크.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칭이동? x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오케이? y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하죠. 증가.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 여기 있고. 그래서 생긴 걸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오케이? x는 0 됐지?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y는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르시면 당연히 이 부분만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몇이야, 저기? 네, 아마 마이너스 11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 이게 최소예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1이 정답이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 네. 사실 안 중요한 곳이 없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별표 하나 치세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여기는 제가 별표 잘 안 치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너무 많고 좀 얻어가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별표 치시고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울게. 자, 얘들아. 일단 천천히. 얘들아. 여기 2의 x제곱 꼴이 보이시나요? 2분의 1의 x제곱. 요 느낌 보이죠? 그죠? 이거를 얘기할 건데, 이게 4분의 1이랑 봤을 때, 4분의 1과 2분의 1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거를 제곱하면 똑같은 거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2분의 1 x제곱 이거를 이제 4분의 1을 비교했을 때 이거 양변에 x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그죠? 문제 없죠? 그러면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제곱한 거니까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예요? 제곱이죠. 그러면 2의 x제곱, 2분의 1 x제곱과 4분의 1 x제곱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2분의 1 x제곱을 뭐하면?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을 이제 앞으로 이제 t 같은 걸로 치환할 거거든요. 이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t 같은 걸로 치환하는데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은 그럼 뭐로 쓸 수 있어요? t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이게 t니까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요건 그냥 요 정도로 체크해 주시고 아직 본 게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체크하라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아니고 일반적으로 x가 범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x가 모든 실수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t 범위는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네 t가 0보다 크다 별표 2개 쳐주세요. 네,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꾸는데 t가 0보다 커요. 저게 뭔 소리냐면 두 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얘는요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이런 함수죠. 이런 함수. 맞아요? y는 2분의 1 x 괜찮아요? 근데 이게 y는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얘보다 컸었죠. 그쵸? 그러면 이게 t라며. 그럼 이게 t잖아. 그럼 t는 항상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t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a의 x제곱. a의 x제곱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0보다 크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거는 이유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도 같이 하셔야 돼요. 이해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되니까. 자, t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체크하시고 이제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체크하고 얘들아
이거는요, 아까 이 의견에 따르면 느낌이 어떻게 돼요? 이게 t로 간다면 이게 t제곱으로 가죠.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느낌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t에 대한 2차 함수죠. 미안. y는 이니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뭘 구하래요? 지금 현재?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범위. 여러분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거 기억나요? 내가 만약에 2차 함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 최대, 여기가 최소 이런 거 기억나요?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꼭지점 구해야 돼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면 어쨌든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냐면 그래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인데 최대 최소 나온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나올 겁니다. 해서 뭐해서 이제 이 제한된 범위니까 뭐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내용이 많죠. 네. 이 정도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2차 함수네? 최대 최소 구하는데 제한된 범위네? 그러면 치환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여기가 최소고 최대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푸는 방법은.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지울게. 자, 봅시다. 자, 얘들아. 이게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2분의 x제곱이 약간 마이너스일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분리할 거예요, 먼저.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하고 마이너스 요 가운데만 뜯어서 볼 거예요. 이렇게 봤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들아? 2가 되죠. 왜? 이거 역수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했지. 괜찮아요? 그럼 이거 2인데 이게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야 돼. 뭘 치환해? 이거를 치환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해요. 자, 중요한 거 강조합니다. 치환할 때는 반드시 꼭 쓰세요. 뭘 치환하는지. 이거 대충 t제곱 쓰지 마세요. 왜? 범위가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범위 가지고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때 t의 범위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t의 범위 무조건 쓰셔야 돼요. t의 범위 뭐예요? 얘들아? 지금 모르죠? 자,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제 x범위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 2x1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는 2분의 1의 x제곱 범위를 알면 t의 범위를 아는 거지. 맞아요? 2분의 1의 x제곱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나요? 이거를 다 제곱으로 놓으면 되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놓으면 되죠. 괜찮아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똑같이 있는데 밑이 2분의 1이 들어갔어요. 밑이 곧 이거 a가 0과 1 사이에.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반대로 된다 했죠. 얘면 무조건 반대로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t잖아요. 그럼 이건 t야.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니까 뒤집어. 그럼 2의 제곱이죠. 해서 4가 됩니다. 얘는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얘를 자리 바꿔주시면 2분의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t범위를 꼭 써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t범위를 쓴 다음에 쟤를 이제 t로 다 바꿔요. 그럼 y는 뭐가 되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굉장히 중요한 거 항상 t범위 계속 쓰세요. 왜? 너네가 제한됐다는 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계속. 2차 함수인데 제한이 되어 있다고. 저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에 무슨
값,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니까 무조건 완전 제곱식 해야 돼요. 완전 제곱 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을 한다. 완전 제곱 꼴,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그럼 얘는 y는 t 마이너스 이거 절반 1에 제곱한 다음에 1이 추가됐으니 1 빼서 플러스 2가 되죠. 여전히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네. 처음에는 계속 쓰셔야 돼요. 적응이 되면 한 여기에다 쓰고 요 마지막만 써도 되는데 처음에 계속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뭐? t가 1이죠. t가 1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해석해야 돼요. 제한된 범위니까. t가 1에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2분의 1과 4에서 끊겼어. 그럼 2분의 1이 어디야? 요 왼쪽이죠. 2분의 1. 4가 어디야? 요 오른쪽이죠. 따라서 요 범위가 돼요. 따라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죠. 자, 그러면 얘는 1 넣었을 때 뭐? 최소값. 4 넣었을 때 뭐? 최대값. 1 넣었을 때 몇이어야 돼? 2죠? y는 2구나. 이제 4 넣었을 때 몇이야? 4 넣었을 때? 11인가요? y는 11이고. 중요 포인트 하나 더 말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t가 여기다 쓸게요. t가 1일 때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되죠. 근데 얘들아, 여기 구하려는 게 뭐예요? x는 a에서 최소값 b예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뭐가 달라요? 얘는 t가 1이고 y가 2야. 쟤는 x가 a고 최소값이 b예요. 뭐가 달라요? 이건 t고 쟤는 x예요. 이걸로 낚이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풀어놓고 1, 2라고 적으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t가 1이면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t가 뭔데? t가 뭔데? 2분의 1 x제곱이잖아. 바꿔야 돼요. 뭘로? 2분의 x제곱이 1이구나. 그럼 x는 몇 제곱하면? 그러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하면 1이야? 0 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x가 0이구나. 따라서 x가 0일 때 최소값이 2인 거죠. 오케이? x가 0일 때. 이해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주 낚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t가 몇일 때? t가 4일 때 y가 나왔잖아요. 그럼 t가 4일 때면 x가 몇일 때? 2분의 1이 몇일 때? x제곱이 4일 때 이거잖아요. 이게 2분의 1 x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돼야 되죠. 괜찮아? x는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그 최소값 몇이다? y는? 최대값 11이다. 그래서 얘가 x가 a일 때 이게 최대값이다. 그러니까 다 더하시면 정답이 1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 과정.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고, 네, 처음 보면 좀 복잡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루틴이 잡히면 금방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초반이라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2분의 1 x제곱이 이거구나. 그래서 바로 뭔가 제곱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녀석. 그래서 이차함수꼴이니까 최대 최소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 할 거고. 그래서 이거 t의 범위를 지정해요. t의 범위 할 때는 요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해서 계산하면 얘는 최대 최소가 나와요. 잘라서. 근데 그 최소일 때 최대일 때 할 때 중요한 건 t가 아니라 x 범위를 구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t 범위인지 x 범위.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필기 다 하셨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7번, 8번, 9번 정도가 이제 약간 난이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8번 볼게요. 좀만 고치자. 자, 8번 보시면 정의역이 나와 있을 때 최대 최소 래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꼴 최대 최소였어요.
자, 뭔 소리냐면 얘가 fx가 만약에 최대였어요. a가 1보다 큰데. 얘들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a의 fx 제곱은 최대가 된다 했죠. 왜? 이게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온다. 기억하죠? 그거요. 네, 그대로. 그 다음에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그죠? fx가 최대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된다? a의 fx 제곱은 최소다. 반대로. 자, 이 문제도 똑같이 갑니다. 얘들아, 이 정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요. 근데 5의 몇 제곱인데 이게 지금 2차 함수 뭐 절대값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나오는 걸로 나올 거거든요. 이게 최대 최소 나오는 거 나올 건데 이 녀석이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뭐냐면 봐봐요. 이게 5의 무엇 제곱이잖아. 그치? 얘들아, 5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면요. 이게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값 구하려면 이게 최대값 구하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돼요. 이게 가장 큰 거 넣으면 돼요. 오케이? 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왜? 밑이 뭐보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네. 그래서 최대면 최대 나오는 거야. 자, 해봅시다. 그럼 최소면 최소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얘들아, 이거 최대 최소 구하려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할게요. 그러면 y는 5에 마이너스, 여러분들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어야죠. 마이너스 묶으면서 네, 제곱, 네, 제곱에 플러스 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아?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지금 제곱에 플러스 2x 이건데 이거 절반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1 다시 하면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면 돼? 최대가 되는 걸 고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왜? 최고점 마이너스니까. 이걸 y는 잡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최대값이 1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서 어디로 자른 게 보여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른 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부터 1. 1이 더 멀죠. 그러니 여기만 봐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야. 자, 이제 계산합시다. 얘들아, 얘가 최대면 전체가 뭐다? 최대. 그러니까 난 최대값을 구하려고 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최대되면 돼요. 이거 최대되려면 어떻게 돼? 최대되려면 몇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서 얘다. 괜찮아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어떻게 된다? y는 5에 몇 제곱? 마이너스를 넣어서 1이죠. 1제곱. 이게 뭐다? 최대값. 괜찮아요? 왜 이게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몇 넣어야 돼? 여기는 가장 작은 거 1 넣어야 되죠. 1 넣어서 작은 거 나오죠. 그죠? 그러면 1 넣으면 가장 작은 거 몇 넣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밑이 뭐보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전체도 보다 최소값이다. 유의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밑이 만약에 2분의 1 같은 거다 하면 반대로 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9번. 네,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오랜만에 보죠? 이거 여러분들 네, 어디서나 쓸 겁니다. 삼각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여기서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내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한 게 완벽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미리 한번 물어보시죠. 삼각함수 지금 기억 잘 나는 사람 손? 삼각함수래.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 기하평균, 무등식. 기억 나는 사람? 기억 잘 안 나는 사람 손?
혜민?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 부등식이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르시면 거기 참고하시면 돼요. 그 고2를 위한 총복습 그때 했었거든요, 한번. 오케이? 그래서 뭐 헷갈리시면 거기 다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모르니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A랑 B랑 더해서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고요. 일 때 등호 성립. 등호 성립. 그 다음에 네, 이게 산술기한데 요거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때 이거는 언제? 너 언제 쓰니? 라고 했어요. 언제 쓰니?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합이 뭐 할 때? 그치, 일정할 때. 잘했어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곱이 뭐 할 때? 일정할 때. 합에 뭐 구하는 거야? 최소 구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일정하다는 게 뭔 소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하다는 건 이게 숫자로 나온다는 겁니다. 숫자로. 오케이? 숫자로 나오면. 네. 이게 지금 왜 얘기를 한 거냐면요. 얘들아,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 치환할 거예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걸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연관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치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먼저 얘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곱하면 일정해요. 왜냐면 얘네 곱하면 뭐예요? 2에 0제곱 되는 거 보여? 이거니까? 그러니까 1이잖아요. 곱이 일정한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곱이 일정하니까 뭐의 최소? 합의 최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면 얘네 곱하면 어떻게 돼요? 0제곱 된다 했죠? 2 0제곱. 그래서 이게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면 2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가 2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치환을 만약에 해, t로. 그럼 t 범위가 어떻게 되냐?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별표. 네. 여러분들이 치환은 치환인데 어떻게 요 t 범위는 이렇게 된다. 왜? 산술기할 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전제 조건이 얘들아 2의 x제곱 이거 제곱하면 몇이에요? 2의 제곱 x제곱이니까 4의 x제곱이죠. 그래서 4의 x제곱은 이거 제곱해야 남습니다. 괜찮아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 둘을 내가 꺼내고 싶어. 이 둘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걸 양변 제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하면 된다고요? 양변 제곱해요. 그래서 양변 제곱 바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한 번 더 쓸게요. 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4의 x제곱 플러스 2의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4의 x제곱이 나오는 게 이거의 제곱을 그냥 바로 해서 이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t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 아까 0이었죠? 2의 0제곱이니까 1이었죠? 1. 그래서 이게 1이었으니까 2를 넘기시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로? t제곱 마이너스 2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쟤는 y는 뭐가 됩니까?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 됐고 이게 t가 됐어요.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7이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 구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완전 제곱씩 하셔야 돼요. 정리한 다음에. 근데 우리는 t범위 기억나나요? t범위 뭐였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요걸 꼭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y는 뭐가 됩니까? t-1에 전체 제곱에 1을 강제로 더했으니까 1을 빼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4 되고요. 여전히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 그래프 그리시면 1,4를 t가 1일 때 최소값이 4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잘라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냐? 2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5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거 t범위를 그냥 신경 안 썼어.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최소값 4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산수기하를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는. 오케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리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 바이.